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 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오늘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715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25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3차 대유행의 증가세가 조금은 둔화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집단 감염 그리고 지역 내의 이 숨은 감염에 대한 우려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에 정부가 수도권의 거리 두기 조치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지역의 2단계 조치를 이제 2주 동안 더 연장을 시켜서 오는 17일까지 이어지게 하기로 했죠. 이와 함께 또 더불어서 조금 더 강화된 이 방역 조치들을 내놨는데 이 강화된 조치가 곧 영업의 중지 혹은 막대한 지장, 제한을 의미하게 되는 자영업자들, 특히 소상공인들의 경우 막대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일단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서 소상공인들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라는 계획인데 일부에선 벌써부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가 하면 언제까지 이게 다 지급이 될 것이냐 이 시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넘어야 할 산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에선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고 남아있는 과제들은 무엇일지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상인들은 일단 숨통을 틔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상인 주체가 나오면 일단 매력을 세워서 내야죠. 지원금 규모는 원래 예산의 배가 넘는 9조 3천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영업 제한 정도에 따라 차등하여 직접 지원하겠습니다. 스키장 안 음식점이나 학원, 노래 연습장처럼 장사를 못한 업종은 300만 원을 받습니다. 식당, 카페, 독서실 등 문을 일찍 닫아야 하는 업종은 200만 원을 받습니다.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낮은 금리로 대출도 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기료 등의 공과금도 내년 3월까지 석 달치를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애초 지급 대상에 들어있지 않던 대리기사,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도 50에서 100만 원을 받습니다. 여행업 등 무급휴직자는 석 달간 150만 원을, 장사를 그만둔 폐업 상인은 50만 원을 받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11일부터 지원금을 풀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전까지는 지원 대상 대부분에게 준다는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이 넓어졌지만 받는 사람들이 지원 효과를 체감하기엔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건물주 자영업자나 배달 맛집이 영세업자와 똑같은 지원금을 받는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피해 입은 계층한테 재정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들이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도록 내년 3월까지로 미뤄준 대출 원금과 이자 만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산업팀 안태훈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 이 코로나19 피해 입은 계층을 돕기 위한 이 3차 재난지원금이 지출안이 이제 의결이 됐죠. 그러고 내일부터 좀 구체적인 공고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3차 재난지원금이 그렇다면 앞선 이제 1차와 2차와 비교했을 때 어떤 점들이 좀 달라졌을까요? 일단 규모부터 좀 짚어보면 9조 3천억 원이 지원금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5조 원 넘는 금액, 구체적으로는 5조 6천억 원인데 그러니까 이 직접적으로 영업 피해를 본 그러니까 집단 집합 금지 제한이라든가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 직접적인 지원은 5조 6천억 원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원 대상은 그동안 빠져있던 특수고용 노동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라고 하면 좀 말이 어려운데 쉽게 생각하면 독자적인 사업장이라든가 작업장이 없는데 사업주의 종속이 돼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실적에 따라서 소득이 달라지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택배 기사라든가 대리운전 기사 이분들이 해당될 것 같고요. 해당되고요. 그리고 무급휴직자도 이번에 지원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예, 이제 아무래도 뭐랄까요, 이번 대책이 특히나 거리두기 조치가 장기화하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에 좀 많이 집중이 돼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업종마다 조금씩 지원되는 금액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크게 보면 집합
제한이 된 곳, 집합 금지가 된 곳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예. 같은데 금지된 업종은 300만 원의 지원을 받게 되고요. 그다음에 제한을 받게 된 업종은 200만 원. 그리고 기타 피해를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액이 많이 줄어든 업종. 그 둘이 아니더라도요. 그러니까 집합 제한이라든가 집합 금지가 아니더라도 2019년 대비해서 2020년 코로나가 한참 유행이었던 2020년 대비해서 매출액이 줄었다면 그리고 2019년의 매출액 기준이 4억 원 이하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직접적으로 집합금지 업종 자체는 아니지만 이 업종들이 일으키는 매출하고 또 굉장히 밀접한 직결이 돼 있는 업종들. 뭐 예를 들자면은 스키장은 이제 집합 제한 조치를 당했는데 스키장을 가다 보면 사실 주변에 렌탈샵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네. 업종들도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상식선에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스키장이 문을 닫으면 당연히 이 딸린 업체들, 그러니까 렌탈도 그렇고 소규모 숙박시설도 그렇고 스키장 내에 있는 음식점들, 당연히 손님이 없으니까 문을 닫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지원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스키장 같은 경우에 이번에 조금 완화가 됐습니다만 한동안 그 금지가 됐잖아요. 아예 금지가 된 그런 업종에 속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또 인근에 말씀하신 대로 인근의 소규모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집합 제한, 그러니까 집합 금지 업종만큼의 혜택은 아닙니다만 금액으로 보면 200만 원까지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앞서 이제 내용들을 설명을 해주시면서 특고 그리고 이제 프리랜서들에 네. 대한 지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이렇게 금액대로 살펴봤을 때 50만 원에서 또 최대 300만 원까지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이제 또 현금의 형태로 지급이 되는 것인데 네. 사실 현장에서는 이게 지금 한 달에 나가는 임대료나 관리비가 얼마인데 이걸로 충분하겠냐 이런 뭐 목소리도 나오고 예, 예.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네. 이런 현금 지급 외에 다른 혜택들이나 지원들은 없을까요? 일단 가장 큰 게 대출 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금리를 1%대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합 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집합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3% 내외에서 대출 금리를 적용을 해서 대출을 해주도록 그렇게 했고요. 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 이런 것들을 뭐 감면은 아닙니다만 석 달간 유예해주기로 한 조치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현금 지원을 하고 그리고 네. 세제 혜택을 주고 또 대출 같은 것에서 이자를 저리로 대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네. 어떻게 보면은 조금이나마 좀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가 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혜택들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가능해지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오는 11일, 그러니까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겠다라고 예. 했고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뒤인데 2월 11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거든요. 네네. 그 안까지,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지원 대상의 90%를 목표로 해서 모두 다 지급을 하겠다라는 게 정부의 목표이고 또 계획입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듣다 보면 참 그래도 전에 있었던 대책들보다는 조금은 더 네. 촘촘해지고 다양한 혜택들, 지원들이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허점에 대한 지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상의 편의에만 너무 치중한 것 아니냐. 네. 또 업장의 규모가 반영이 되지가 않았다 이런 목소리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최근 들어서 거리두기로 집합이 금지된 이 피트니스 시설 같은 곳의 운영자분들이 굉장히 거세게 이제 불만의 목소리,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고 계시는데 실제로 지금 유튜브에서 아이디 김경모님께서 집합금지 업종의 헬스장도 포함이 되는지요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네. 지금 집합이 금지가 돼 있죠. 피트니스 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운영자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신데 관련한 이야기 헬스장, 이 피트니스 업체 대표의 목소리 듣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풀릴지 모르는 집합 금지에 대해서 저희는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거의 마지막에 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8주 동안 저희가 환불 요청 들어온 거는 3천만 원 이상 지금 환불 요청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환불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임대료 관리비가 벌써 2천만 원 이상이 또 손해를 봐서 총 5천만 원 이상 지금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스키장 같은 경우에는 제한적 운영이라는 방침 아래에 밤 9시까지 그리고 인원 제한을 좀 이렇게 해서 운영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샤워실 폐쇄를 하고 밤 9시까지만 해도 저희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마스크 쓰는 업종입니다. 근데 마스크를 쓰지 않는 뭐 사우나, 뭐 식당, 숙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 지금 계속 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마스크를 쓰는 업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집합 금지가 되는 것에 대해서 형평성에 좀 어긋난다고 봅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이 꼭 몸을 좋게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스트레스를 풀려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 뭐 당뇨나 뭐 혈액순환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그거를 고치려고 오신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지금 그 누구보다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입니다. 근데 현재 겨울철이기 때문에 야외에서 운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많이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로 만나본 피트니스 시설 같은 경우엔 집합 금지 대상이니까 30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이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환불 요청만 이제 3천만 원이 넘어가고 네. 임대료와 관리비는 벌써 2천만 원 넘게 손해를 봤다라고 하시고 사실 이 정도 규모라면 네. 300만 원이라는 돈이 물론 작은 돈은 결코 아닙니다만 5천만 원에 비해서는 사실 이게 좀 많이 여전히 힘든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는 차라리 과태료를 내더라도 문을 네. 열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아지고 계시죠. 네. 규모의 사업장의 규모, 큰 곳, 작은 곳 이런 곳들의 차이가 100만 원에 불과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일단 그 업소의 입장과 정부의 입장으로 좀 나눠서 보면 예.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일단 업소의 입장에서 보면 헬스장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좀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비도 많이 나오고 임대료도 많이 나올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의 대표적인 얘기가 뭐 중론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의 연속성입니다. 영업이 지속적으로 돼야 기존 고객을 유지할 수 있고 또 신규 고객도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계속 금지가 되고 영업을 못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고객들도 다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환불을 요청하는 고객들이 많다라는 것도 뭐 현실적으로 타당한 얘기라고 좀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반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방역 당국을 포함한 정부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뭐 헬스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지 이런 실내 체육 시설에서 감염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들 업종에 대해서 제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운동을 하다 보면 호흡이 가팔라지고 이러니까 그만큼 호흡기 감염, 뭐 감기도 그럴 것이고 코로나도 그럴 것이고 당연히 전파력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것도 정부의 입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다른 측면은 금액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업종별로 지원하는 것도 뭐 적게는 수십 개 업종, 뭐 많게는 수백 개, 수천 개 업종 이것을 분류하는 행정력도 만만치가 않은데 그걸 개별 업소별로 매출액을 따져가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럼 금액도 다 상이하잖아요. 예. 이 굉장히 많은 행정력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이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같은 경우에 피트니스 시설의 고충을 이해한다. 그래서 이제 의견들을 반영해서 지속 가능한 방안을 좀 검토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긴 했는데 네. 지속 가능한 방안이라면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일단 뭐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일단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음식점을 좀 예를 들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음식점 같은 경우에 저녁 9시까지만 영업을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인원도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마찬가지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헬스장도 영업 시간을 제한을 하고 또 그 인원도 제한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또 한 가지 더하자면 의무적으로 뭐 30분이든 1시간이든 환기 조치를 강화하는 것. 그렇게 환기를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실내 체육시설이지만 실외 체육시설과 같은 효과를 볼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 부분이 지속 가능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이제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 이제 재난지원금의 신청 기준인 연 매출에 대한 논란인데 이제 이번에는 연 매출이 4억 이하여야지 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4억을 넘어서 물론 이제
기존에 보다 훨씬 더 큰 매출을 내던 곳인데 매출이 줄어서 5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제 네.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지원금을 신청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준이 너무 애매한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부분도 제가 뭐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데 정부의 취지를 좀 이해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의 86%가 연 매출액이 4억 원 이하입니다. 예. 2019년 기준인데 그렇게 대다수가 이 기준에 만족을 하다 보니까 그것을 기준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만 편의점 업계가 좀 반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편의점 업계의 연 매출액 2019년 기준으로 약 6억 원 정도로 그렇게 추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편의점은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불만이 있을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그 맹점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했던 그런 업소들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예. 불만이 많은 그런 대상이 될 것인데 예를 들면 2019년에는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주로 중국인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던 명동의 화장품 가게를 한번 예로 들면 뭐 적게는 수십억, 뭐 적게는 그러니까 4억 원이 훨씬 넘는 그런 연매출을 올렸을 수도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고요. 많게는 뭐 10억 원 이상, 수십억 원의 매출액을 올렸을 수도 있는데 2020년에는 관광객을 거의 받지 않았잖아요. 중국인 관광객을. 그러면 아마 10분의 1 정도밖에 그 이하로 떨어졌을 것입니다. 매출액이. 그런데 단지 2019년 매출액이 4억 원이 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전혀 지원금을 못 받는다. 이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겠죠. 예, 실질적으로 외부 해외에서 오는 고객들의 많이 기댄 경우에는 정말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이제 이런 액수 뭐 혜택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게 언제까지 계획대로 잘 지급이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앞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정부는 설 이전까지는 지급을 마치겠다라고 했고 또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역시 설 이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랄까요? 신청을 하고 그걸 접수를 하고 나중에 집행을 하고 설 전까지 한 달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만은 않아 보이는데 네. 괜찮을까요? 일단 현실적으로는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세청이라든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그 해당되는 그런 업소의 연 매출액을 추정할 수가 있잖아요. 국세청 정보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런 데를 통해서 빨리 그 대상자를 추려내는 것 이것에 좀 집중을 한다면 그 목표대로 90% 이상에게 지급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부는 계산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많은 분들께서 댓글과 질문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일반인들도 받을 수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제 유튜브에서 아이디 검은별님 노상에서 이제 영업을 하시는 분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일단 정부의 행정력이 국세청이라든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데이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노점상에서 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매출액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 지원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은 이제 과거에 모든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일률적으로 뭐 얼마씩 이렇게 지급이 됐었던 재난지원금에 대한 질문인 것 같기도 한데 네. 일반인들도 지급을 받을 수 있나요?라고 했을 때 이번에서는 지급 대상이 아닌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차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받는지에 대한 그런 계산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1차 재난지원금을 줬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소비를 좀 진작하는 효과를 누리려고 했던 것인데 그 데이터가 조금씩 쌓여가면서 그걸 조금씩 세분화한 것이죠. 그다음에 정교하게 좀 가다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교함이 좀 아직은 미흡하다. 이런 측면에서 좀 불만은 곳곳에서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에서도 박상범님 같은 경우에는 왜 매번 소상공인인가요? 직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살만하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규모에 상관없이 모두가 힘든 시기다 보니까 이런 네. 대책들에서 제외가 되거나 혹은 소외가 되는 경우도 더러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실 것 같은데 모쪼록 일단 3차 재난지원금이 계획이 일단 통과가 됐고 네.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제일 빠른 집행,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께 지원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준비가 되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안태훈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소셜 라이브 이브닝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정치부 회의가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정치부 회의와 뉴스룸에 이어서 신년 특집 대토론이 8시 40분부터 방송이 됩니다.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이 링크로 토론까지 쭉 계속해서 살펴보실 수가 있으시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 토론 주제는 코로나 위기 속 2021년 과제는 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소셜 라이브 이브닝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